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주제는 바로 미국의 소비입니다. 미국에서 소비가 악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서 이상 신호가 들어온 것인지 빨간불이 들어온 것인지 살펴볼 텐데요. 물론 이 같은 소비 심리 둔화, 아직까지는 심리의 둔화에 불과합니다. 실물 경제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소비 심리 지수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결국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 지표에도 반영될 거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죠. 실제로 지난 4주 동안 미국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계속 하락했는데 이 같은 매도세를 촉발한 첫 원인, 첫 단추가 바로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가파르게 꺾였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소비가 미국 경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은 매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난주 FOMC 회의가 끝나고 있었던 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설문조사 지표들이 실물 경제 지표로 반드시 연결돼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신호와 소음, 노이즈가 섞여 있다고 말을 했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설문조사 지표, 즉 소비 심리 관련 지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실제 경제 지표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많은 강세론자들이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말합니다. 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는 이야기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다시 한번 나왔고요. 경기 침체가 아닌 연착륙이 가능할까 싶은 시그널도 종종 나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소비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그리고 카드 실적을 일일이 낱낱이 받아보는 것은 기업일 겁니다. 특히 소매 판매 기업들이요. 이들의 실적에서는 이상 신호가 약간 감지되는 듯한 흐름인데 심지어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컨퍼런스 콜이 끝나고 나서 CEO 그리고 CFO 등의 주요 인사들의 입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지금 실적은 좋지만 향후 실적이 우려된다. 향후 소비가 우려된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같은 발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가이던스 중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이키입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죠. 따끈따끈한 실적인데요.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주식 가격은 떨어지는 흐름이었죠. 매출이 월가 예상치는 110억 달러대였고 실제로는 112억 달러,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EPS도 주당 순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는 주당 29센트였는데요. 실제로 EPS는 주당 54센트를 기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나이키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매튜 프렌드가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4분기부터는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망치가 10%대 중반이다. 즉 우리는 매출이 향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5%가량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더해서 매출 총이익률도 4%포인트에서 5%포인트 감소할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요인을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지정학적인 역학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 2.0 정부의 새로운 관세 그리고 변동폭이 심한 환율을 보면서 소비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이키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큰 이슈 두 가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나이키 실적이 향후 가이던스 좋지 않게 나온 것은요.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판매 비중도 높고 중국과 협력하는 비중, 협력 업체 비중도 높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내수 기업들은 어떨까요? 한번 더 살펴보시죠.
네, 미국에서 가장 흔하고 일상적인 데일리 커피로 유명한 스타벅스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요, 스타벅스 미국에서 출근길에 테이크아웃하고 공부할 때 또 마시고 드라이브스루 등을 통해서도 매출을 내고 있는 업체죠. 가장 흔하고 미국인이 많이 마시는 커피 브랜드인데 가격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아서 미국 중산층의 지갑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스타벅스 커피를 계속해서 사 먹고 줄을 서서 사 먹는다면 아직까지 지갑 사정이 괜찮다, 녹록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요, 사실 지난해부터 실적 둔화가 감지가 됐고요. 또 소비도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를 지켜보다 못한 스타벅스, 최근에는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죠. 본사 직원의 7%에 해당하는 1,1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고 공석이 수백 개가량 되는데 이 공석도 메우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 그리고 1,100명이라는 인원은 스타벅스가 창립한 이후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에는 월마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마트야말로 미국의 소매 판매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기업이죠. 사실 증시가 4주 동안 폭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락세를 촉발한 요인 가운데 하나도 월마트의 실적 둔화였습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전망을 내놨죠.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둔화된 점이 원인이라고 또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존 데이비드 레인이 최고 재무 책임자인데요.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지금 굉장히 빠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월말이 되면 용량이 작은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즉 소비자들의 월급이 바닥이 나는 월말로 갈수록 소비 지출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마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달러 제너럴은 어떨까요?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앞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소와 비슷한 가격 정책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1달러에서 약 10달러 수준에 해당하는 저렴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다이소보다는 더 생활 필수품 중심입니다. 식료품이나 응식료를 주로 팔고요. 굉장히 허름한 슈퍼마켓이라서 소비자들이 진짜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싶을 때 방문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달러 제너럴 측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생활 필수품도 겨우 구매하는 수준이다. 또는 이 필수품도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요. 그리고 고소득층 가구마저도 최근에 필수품을 살 때, 생활 필수품을 살 때 저렴한 제품을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층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갑을 닫고 있다는 건데요. 소비 심리는 확실히 위축이 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득층이 찾는 백화점은 어떨까요? 미국의 백화점 체인인 콜스 CO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의 고객들 재량 지출이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집계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들의 2배 달하는 연봉을 받는 10만 달러 미만의 고객층도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럭셔리 시장에서의 소비는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지난 2월에 카드 결제 대금을 분석했는데 소비자들이 럭셔리 시장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1월에는 5.9% 하락했는데요. 2월에는 이보다 더 떨어지면서 9.3%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즉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할 것 없이 지출을 줄이고 있고 생활 필수품 사치제 성격의 제품 할 것 없이 일제히 기업들은 매출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콜스 CEO가 말한 이 고객 재량 지출이라는 것이 이 바로 생필품을 제외한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비용이나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비용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명확한 소비 붕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구조 변화는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장 함께 보시죠. 자, 그래서인지 시장에서는 뭉칫돈이 이제 가치주 그리고 방어적 성격의 주식들로 몰리고 있습니다. 뱅가드 밸류 VTV라는 ETF 상품이 대표적인데요. 올해 주가 퍼포먼스 그래프를 보시면 좋았습니다. 낮았던 상황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 나타나고 있죠.
이 뱅가드 밸류라는 상품에 올해만 64억 달러 넘는 뭉칫돈이 몰렸는데요. 지난해 들어왔던 순유입 자금이 81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 2, 3월 3개월 동안 지난해 들어왔던 대금의 80%가 이미 유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거의 한 6배, 지난달 비교해서 1월 비교해서 이번 달에 6배 넘는 대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가치주 위주의 상품으로 구성된 뱅가드 밸류 ETF에 자금이 몰린 거죠. 대표적으로 VTV를 구성하고 있는 상품은요. 우리 사인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고요. 사실 이 상품군 내에서도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엑손모빌 같은 가치주, 방어주 성격의 상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고배당주나 방어적 성격의 상품을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네, 한편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지출 관련 지표 바로 PCE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죠. 오는 28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28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만약 이 PCE가 나오는 상황을 봤을 때 실물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됐다는 수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점은 이 PCE가 잘 나오더라도 여전히 관세로 인한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결국 매도할 지수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시장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기 둔화 우려 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섣불리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종목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 선택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 이번 주 트럼프의 관세 정책 관련한 이슈에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PCE 같은 의미가 있는 핵심적인 소비 관련 지표, 사인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민정의 사인 여기까지입니다.